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온몸이 쑤시고 무릎이 너무 아파요. 이제 80인데 나이 탓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 나이가 91세인걸요. 저도 15년 전에는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정원입니다. 저는 60년간 노인 건강 관리를 연구해온 노인의학 전문의 지영철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을 매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냥 나이 탓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15,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몸의 특정 부위를 특별히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 부위들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빠르게 굳어지고 세포가 급격히 노화하며 뇌 기능이 무너집니다. 결국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제 환자 중 이 관리법을 무시했던 분들 대부분이 5년 안에 중대한 건강 위기를 겪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의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부위와 그 관리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방법들만 꾸준히 따라 하셔도 약이나 수술 없이 건강 수명을 최소 15년 이상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관리법이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비싼 장비도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91세에도 매일 진료를 보고 주말엔 2시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입니다. 오늘의 건강 비법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공개할 더 많은 장수 비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첫 번째 핵심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 관리입니다. 여러분, 매일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은 다리가 바로 제2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리, 특히 발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있고 이들은 모두 우리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 부르죠.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대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다. 왜냐하면 다리의 근육과 혈관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다리 관리는 심혈관 건강 개선, 혈압 안정, 심지어 수면의 질 향상까지 가져옵니다. 또한 다리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림프계와 면역체계의 중심지입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센터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걸러내고 이와 싸우는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건강방어 기지입니다. 그래서 림프절이 잘 작동하면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고 면역력도 높아져서 감기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과 겨드랑이 부분에는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 있어 독소 제거와 면역세포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는 전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73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심한 다리 통증과 부종으로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의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발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박히고 피부는 갈라져 있었으며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겨드랑이 부근에 림프절이 붓고 단단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림프계 순환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리와 림프계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다리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다리 목욕과 림프 마사지입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다리를 30분간 담가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의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전신순환도 개선되어 겨드랑이의 림프의 흐름까지 원활해집니다. 목욕 후에는 발바닥부터 허벅지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항상 심장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에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 이 부분을 마사지하면 내장기관에도 좋은 자극을 줍니다.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딱 2분만 투자하세요.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림프액 순환이 촉진되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두 번째, 위생 관리입니다. 발가락 사이와 겨드랑이처럼 습하고 따뜻한 부위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겨드랑이는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세요. 강한 화학 성분이 든 데오드란트는 피하고 베이킹 소다나 코코넛 오일 같은 자연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땀샘을 막지 않으면서도 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앉아서 하는 나비 자세, 허벅지 안쪽을 쭉 펴는 스트레칭은 이 부위의 혈액과 림프액 순환을 크게 개선합니다. 너무 어렵다면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는 간단한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보습과 적절한 신발 착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목욕 후 바디 로션으로 다리를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집 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어 발을 보호하고 외출 시에는 편안하고 지지력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김영호 씨는 이 네 가지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 박사님, 기력입니다. 이제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엔 손주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다리와 림프계 관리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둘째, 치아 관리입니다. 이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는 속담 들어보셨지요? 이 오래된 속담에는 과학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은 단순히 음식을 씹고 미소 짓는 도구가 아닙니다. 구강 건강은 놀랍게도 심혈관 건강, 소화기 시스템, 면역 체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강은 전신 건강의 거울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68세 이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만성 잇몸 질환을 앓고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장 전문의가 그녀에게 구강염증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가 아픈 것과 심장이 무슨 상관이지? 왜 그럴까요? 입안의 염증과 박테리아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은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됩니다. 건강한 치아는 영양 섭취와 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면역력 저하를 막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놀랍게도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의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아와 구강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91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해온 비결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구강 청결입니다. 하루에 최소 2번, 가능하면 식후 3번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해주세요. 칫솔은 45도 각도로 잇몸 경계선부터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손상되고 치아 표면이 마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소는 치아 표면을 강화하고 초기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에 한 번은 꼭 치실을 사용해 주세요. 치아 사이는 칫솔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여기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크가 염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치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정기 스케일링과 잇몸 마사지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해 전문적인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스케일링은 칫솔로 제거할 수 없는 치석과 플라크를 제거하여 잇몸 질환을 예방합니다. 집에서는 천연 성분의 구강 세정제나 소금물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 하루에 한 번 가글하는 것만으로도 구강 내 세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잇몸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영양 관리입니다. 치아 건강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녹색잎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또한 단단한 섬유질 음식은 자연스럽게 치아를 닦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당근, 샐러리 같은 식품을 씹으면 치아 표면의 플라크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구강 건조증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타액 분비가 감소해 구강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무가당 껌을 씹는 것은 타액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구강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세요. 특히 밤에 구강 건조가 심하다면 취침 전 물을 마시고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영 씨는 이 4가지 방법을 6개월간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믿기지 않아요. 잇몸 건강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심장 전문의도 놀라워했답니다. 여러분,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한 미용이나 음식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셋째, 뇌와 감각기관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강 문제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그리고 시력과 청력의 약화를 꼽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뇌와 감각기관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그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피와 목, 눈과 귀 주변은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관리하는 것은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 전달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70세 강현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그녀는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크게 틀게 되고 신문을 읽을 때는 돋보기가 필요해졌다고 했습니다. 요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요? 저는 그녀의 눈과 귀, 그리고 두피와 목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예상대로 두피는 건조하고 목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며 눈과 귀 주변의 혈액순환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뇌와 감각기관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91세까지 선명한 두뇌와 감각을 유지해온 4단계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피와 목 마사지입니다.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어 적절한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류를 직접 개선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5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니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목 마사지도 중요합니다. 양손으로 목 뒤를 감싸고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세요.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고 편안한 정도로만 해주세요. 목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크게 개선됩니다. 두 번째, 눈과 귀 운동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눈 피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분마다 20초간 20피트 약 6m 거리의 먼 곳을 바라보는 20-20-20 규칙을 실천해 보세요. 또한 하루에 몇 번씩 눈 운동을 해주세요. 눈을 위아래,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으로도 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눈을 살짝 덮어 열을 전달해 주는 것도 눈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귀 건강을 위해서는 양손으로 귀를 감싸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귓불부터 시작해 귀 전체를 마사지하면 청신경이 자극되고 귀 주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귀 뒤쪽을 마사지하는 것은 뇌 혈류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겪는 청력 저하, 특히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 이상입니다. 가족들과 대화하기 힘들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며 심지어 우울증까지 겪을 수 있죠.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청력 검사로 청력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보청기 기술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요즘 보청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소리를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또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귀마개 착용을 잊지 마세요. 큰 소리 노출을 피하고 귀지 제거 시 면봉을 귀 안쪽 깊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두뇌 스트레칭입니다. 매일 아침 5분간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하세요.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고 어깨를 올렸다 내리고 앞뒤로 돌려주세요. 이 동작들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두뇌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자극과 도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을 풀거나 책을 읽는 등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을 매일 해주세요.
특히 손을 자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가락은 뇌의 넓은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 뜨개질, 종이접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영양과 수면입니다. 눈 건강에는 블루베리, 당근, 시금치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도 뇌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하루 동안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공고히 합니다. 하루 6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세요. 강현숙 씨는 이 4가지 방법을 3개월간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책을 읽어도 더 잘 이해되고 대화할 때도 생각이 또렷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을 정도로 활발한 두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뇌와 감각기관은 활기찬 노후의 필수 요소입니다. 작은 관리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3가지 핵심 부위의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관리법들을 어떻게 일상에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건강 습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91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습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요일별 루틴화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수많은 제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다리 관리의 날로 정해보세요. 저녁에 따뜻한 다리 목욕과 마사지,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해주는 날입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치아 관리의 날입니다. 평소보다 좀 더 꼼꼼히 치실을 사용하고 잇몸 마사지를 해주세요. 수요일과 토요일은 뇌와 감각기관 관리의 날입니다. 두피 마사지와 눈기 운동에 집중하는 날이죠. 일요일은 종합관리일로 세부 일을 가볍게 점검하고 한 주를 돌아보는 날로 정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 틀일 뿐 여러분의 일상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관리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은 기존 일상에 연결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습관 형성 방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 새로운 행동을 연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일상적인 행동이죠? 이 시간을 치아와 잇몸을 관리하는 시간으로 연결해 보세요. 커피를 마시기 전에 5분간 치실을 사용하고 잇몸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저녁 TV 시청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다리를 높이 올리고 마사지를 해보세요. TV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과자를 먹는 대신 다리 마사지를 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죠. 샤워 시간은 두피와 목 마사지를 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평소 샴푸를 바를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두피를 마사지하고 눈과 귀 주변도 가볍게 자극해 주세요.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일상 활동에 건강관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79세 조영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면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늘어났고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서 건강도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이라며 처음에는 제 조언에 회의적이었지만 요일별 루틴을 조금씩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동안 다리 마사지를 하고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치아 관리를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까 드라마 볼 때 자연스럽게 다리를 주물러요. 그 결과 단 2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만성 피로가 줄었으며 하루의 리듬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건강관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일상의 즐거운 부분이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관리를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 부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다리 관리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림프계 기능을 활성화해 전신 건강의 기초를 다집니다. 둘째, 치아와 구강 관리는 전신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며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뇌와 감각기관 관리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시력과 청력을 보호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83세 하정우 씨의 사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고혈압, 당뇨, 그리고 관절 문제로 약을 10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에는 건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체념한 상태였지만 일단 한 달만 해보자는 제 권유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 씨는 6개월 동안 이 3가지 핵심 부위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2달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고 입안이 상쾌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으며 무릎 통증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와 상담 후 일부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매일 30분씩 근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83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손주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결코 운이나 유전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습관이 그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불편함과 건강 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단 5분 한 가지 부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37년간의 의료 현장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건강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영양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영철 박사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